네, 안녕하세요. 오토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2020년형 쌍용차 G4 렉스턴을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2020년형 G4 렉스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옵션이 더 탄탄해졌고 디자인 요소가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2020년형 G4 렉스턴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식 변경은 그야말로 상품성을 개선한 모델입니다.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 개념과는 많이 달라요. 보통 옵션들을 넣는데 그치는 반면에 G4 렉스턴 같은 경우는 얼굴을 조금 새롭게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라디에이터 그릴인데요. 디자인만 바뀐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크기도 더 옆으로 커졌습니다. 그릴 자체의 크기가 커지다 보니까 뭔가 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사실 이 정도로 바뀌는 거는 페이스리프트라고 해도 믿을 만한 수준입니다. 네, 지금 이 대형 SUV 시장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그냥 연식 변경으로 옵션만 껴넣는 걸로는 만족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감하게 디자인도 바꿨고요. 나머지 부분의 디자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조금 날렵해 보이는 이런 헤드램프를 비롯해서 SUV의 그런 러기지함을 강조할 수 있는 범퍼 하단의 디자인,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G4 렉스턴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외부 패널에 알루미늄이 사용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전부 철판이에요. 아직은 그런 식으로 경량화를 하기에는 여력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2.2L LET라고 불리는 쌍용차의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쌍용차가 유로6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소수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됐고요. 요소수도 넣게 돼 있어요. 그런 구조고 187마력 정도의 최고 출력을 발휘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유럽의 2.0L 디젤 엔진과 비교해도 성능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7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차감 측면이나 변속기의 반응 이런 것들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네, 앞쪽 프론트에 더블 리시본 서스펜션을 선택한 것을 보면 일단 어느 정도의 균형적인 주행 감각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서스펜션 구조를 채택한 것으로 보여요. G4 렉스턴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SUV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프레임 바디를 쓰다 보니까 지상고가 기본적으로 높아요. 모노코크 바디에 비해서 밑에 이만한 프레임이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차를 쌓아 놓는 구조이기 때문에 차체 자체가 굉장히 우람합니다. 넓은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이 차는 어차피 후륜구동 기반이기 때문에 짧은 오버행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단단한 느낌, 남성적이고 좀 강인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캐릭터 라인을 잡아준 것도 사실은 조금 멋을 낸 부분이기도 합니다. G4 렉스턴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20인치 휠을 사용하는 국산 SUV는 없었습니다. G4 렉스턴이 최초로 20인치 휠을 적용을 시켰고요. 네, 휠도 반짝이는 소재로 마감을 해놔서 좀 눈에 잘 띄게끔 해놨습니다. 이 타이어 사이즈 같은 경우도 지금 스퀘어 타입으로 지금 255, 50 그리고 20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사이즈도 산타페나 소렌토에 비해서 좀 면적이 넓어서 뒤에서 보는 맛도 조금 있어요. 별도 옵션으로 제공되는 이 사이드 스텝이 있어요. 자, 사이드 스텝을 밟고 오르면 굉장히 편하죠. 밟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편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고 뒷문짝을 열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열리고요. 옵션으로 사용하는 만큼 선택을 하시면 좀 색다른 편의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G4 렉스턴은 쌍용차의 플래그십 모델이에요. 체어맨이 없는 상황에서 G4 렉스턴은 쌍용차의 모든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플래그십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함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이런 G4 엠블럼도 새롭게 박혀 있죠. 어떤 것을 형상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쌍용 엠블럼이 아니라 이렇게 별도의 엠블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생긴 테일램프도 상당히 LED 처리를 잘 해놨어요. 네, 뒷면이 굉장히 넓고 평평해서 뒤에서 봤을 때 자세가 잘 잡혀 있는 느낌, 조금 안정적인 느낌까지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쌍용차가 그동안 SUV를 만들면서 SUV는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소비자들이 좋아한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다듬기도 하고 꾸미기도 해놓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네, 이 공간 자체는 너무 넓죠. 차가 크다 보니까 공간 자체를
넓고 굉장히 네모 반듯한 공간이 나옵니다. 가림막이 이쪽 끝까지 이렇게 나오는 구조죠. 자, 이런 식으로 가림막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이 저 위로 튀어나가지 않겠죠. 아무래도 그 등받이가 뒤로 눕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가림막을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안쪽에 고무밴드, 고무줄이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짐을 이렇게 꽂아 놓기도 편리할 것 같고요. 칸막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세워서 쑥 밀어 넣으면 공간을 파티션처럼 나눠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큰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에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이쪽 안쪽 부분에 이제 공기압 측정기나 타이어 수리킷들을 간단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쓸데없이 튼튼하게 만들었어. 네, 프레임 바디라서 지상고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차체 크기에 비해서 이 턱 자체가 높긴 하지만 이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짐을 넣는 데는 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쌍용차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확실히 고급스러움이 많이 강조가 돼 있어요. 가죽의 소재도 지금 최고급 트림이기 때문에 나파 가죽이 사용이 됐고, 이렇게 필팅 처리한 부분들도 새롭죠. 그리고 안전벨트 색상도 심지어 이 시트와 맞춰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쌍용차가 요즘 진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구나 라는 걸 이제 느낄 수 있고요. 이 색상이 뭐 아이보리, 뭐 화이트가 아니라 쌍용차는 이제 스노우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자수를 뭐 헤드레스트나 등받이 쪽에 하는데, 앞에서 보이게끔 하는데, 이 차는 뒤에서 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도 원터치로 열립니다. 그리고 전부 다 닫혀요. 그리고 2020년형 렉스턴에는 이 수동으로 할 수 있는 햇빛 가리개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디오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릴 처리를 더 예쁘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220V 단자도 마련이 되어 있고, 암레스트와 컵홀더도 상당히 튼튼하게 만들어 놨네요. 자, 레버가 있어서 이렇게 딱 90도로 할 수도 있고, 이 공간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렇게 뒤로 젖혔을 때는 진짜 풍요로운 공간이 나옵니다. 너무 편안하죠. 그리고 이 조수석에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을 때는 전동으로 이 앞좌석까지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소소하게 편의 장비 그리고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피지컬들을 개선하면서 차츰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는 가장 비싼 트림이기 때문에 확실히 소재감이 좋네요. 이거는 외부 업체에 맡겨서 센터 페시아를 제작을 하는데, 이쪽 부분도 뭐 바느질이나 이런 것들도 꼼꼼하고 차의 성격을 좀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는 부분들이 꼼꼼하긴 한데, 이 위쪽에 이런 우레탄, 플라스틱 처리한 부분과의 간극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이런 부분을 더 잘 처리를 한다면 확실히 고급스러움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기존 G4 렉스턴과 동일합니다. 뭐 이건 연식 변경이기 때문에 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데, 일단 스마트 키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키 디자인이 여기에 이제 G4 렉스턴 엠블럼이 새겨졌죠. 이 스마트 키도 빔을 쏴주는 부분, 라이트를 밖에서 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소리를 내게 하는 부분들도 추가가 됐습니다. 기능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스마트 키가 됐고요. 뭐 무선 충전 패드도 있고, 요즘 쌍용차 외주를 좀 많이 주거든요. 그냥 이제 자기네가 무조건 만드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이런 것들은 외주 줘버리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이 트리 컴퓨터로 보이는 것들은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누차 칭찬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 직관적인 느낌과 뭐 그래픽, 폰트 이런 것들은 정말 괜찮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나 오토 홀드 이런 것들도 전부 적용이 돼 있고, 4륜구동 시스템도 직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장비들도 이제 정말 많아져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그리고 차선 유지 어시스트나 이런 주변 카메라를 보는 시스템까지도 적용이 돼 있죠. 360도를 이렇게 환하게 보여주는 시스템도 되어 있습니다. 해상도가 조금 더 좋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뭐 페이스리프트 될 때 더 예쁘게 바뀔 것 같고요. 그리고 220V 인버터, 경사로
제어 시스템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마련이 돼 있고 버튼으로 쫙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스럽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날로그의 감성이 크긴 하지만 사용하기에는 아직은 훨씬 편합니다. 네, 어찌 보면 고전적인 4륜구동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이얼을 통해서 4륜구동 시스템을 조절하는 방식이에요. 기본은 후륜구동이지만 4륜 하이 그리고 4륜 로우 모드까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이런 인도에서는 4륜 로우는 쓸 일이 없을 거예요. 굉장히 미끄러운 도로나 눈이 쌓였을 때 이런 상황에서 4륜 로우를 넣을 수 있겠죠. 이런 내리막은 경사로 감속 제어 시스템까지 켜놓으면 확실히 편하겠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런 경사를 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4륜구동 시스템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별도의 윈터 모드까지 있습니다. 엔진의 성능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면서 4륜구동까지 조합을 넣을 수 있어요. 네, G4 렉스턴이나 렉스턴 스포츠 칸 모두 프레임 바디를 쓰기 때문에 이런 길을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은 충분하고요. 서스펜션 구조 같은 경우도 앞쪽에는 WC-본을 쓰고 있고 뒤에는 멀티링크 방식을 쓰고 있는데 오프로드에 굉장히 적합하게 따로따로 한쪽 바퀴씩 땅으로 축축 처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쌍용차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서스펜션을 뒷바퀴에 모두 넣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기도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은 가장 좋은 서스펜션 구조가 적용된 모델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조향 감각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코란도 스포츠 이런 차들이 유격도 심했고 쫀쫀한 느낌이 덜했거든요. 근데 G4 렉스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개선됐어요. 물론 이 차가 해치백이나 작은 SUV처럼 엄청나게 민첩하게 움직이는 편은 아니지만 이 차의 태생적인 구조를 감안했을 때는 꽤 재밌게 달릴 수 있는 자동차예요. 물론 무게가 쏠리고 안에 있는 승객들이나 짐이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꽤 재미를 느낄 수도 있는 자동차예요. 네, 브레이크 담력은 꽤 민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초반 담력이 좀 강하고요. 그 강함이 한동안 지속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적응을 하면 큰 이질감 없이 내가 원하는 만큼 속도를 줄이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큰 차를 서킷에서 달리게 되면 브레이크가 오랫동안 버텨줄 것 같진 않지만 국도나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내구성이 얼마나 버텨줄지는 의문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반응과 감각은 굉장히 좋아요. 이상하게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차가 큰 느낌이 있었는데 이런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릴 때는 꽤 민첩한 느낌이 듭니다. 육중한 차를 다루는 재미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서스펜션이 크게 단단한 편은 아닙니다. 많이 물러요. 많이 물러서 이 도로의 약간의 기울임 이런 것들에도 꽤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프레임 바디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한계라고도 볼 수 있고요. 승차감을 키우기 위해서 이 프레임 바디를 쓰는 제조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 제가 최근에 모하비를 타봤는데 신형 모하비보다는 렉스턴의 승차감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움직임도 의외로 렉스턴이 더 괜찮아요. 이렇게 사뿐하고 경쾌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모하비에선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이 차는 그런 느낌이 꽤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조사들이 이 프레임 바디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는 브랜드가 있고 랜드로버처럼 아예 프레임 바디를 버리는 회사도 있는데 쌍용차나 기아차는 일단은 프레임 바디를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이게 오래된 플랫폼이라고 해서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브 프레임이나 서스펜션 구조를 어떤 식으로 연결할 것인지 바디와 접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쌍용차는 기본적인 그 H 프레임에 10개의 마운트를 설치해 놨다고 합니다. 이 마운트 위에 결국 이 바디가 올려져 있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충격 흡수도 더 원활해지고 승차감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부분에서 이 프레임 바디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전 세대 렉스턴 그리고 뭐 다른 쌍용차의 좀 큰 차들은 고속도로에서 이 스티어링 휠의 피드백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선명하지 못했고 낮은 속도에서 느낄 수 있었던 유격을 고속에서도 그대로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무거워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딱 규정 속도 시속 10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아직은 가벼운 느낌이 조금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지금 상태에서도 직진은 잘 해내고 있고요. 차선 변경을 위해서 방향을 틀었을 때도 위화감을 조성하는 분위기는 없습니다. 네, 이건 G4 렉스턴 뿐만 아니라 뭐 티볼리, 코란도 같은 쌍용차의 전 라인업들이 고속 안정성이 꽤 좋아졌습니다. 스티어링 휠 반응도 훨씬 더 선명해진 부분도 있고요. 지금보다는 더 민감하게 속도에 따라서 무게감이 달라지면 좋을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구현해내는 것도 이제 앞으로의 과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러운 추월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2000rpm 이상으로 엔진 회전수를 쓰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요. 충분한 힘을 어느 상황에서나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제한 속도에서 잠깐 더 힘을 내서 추월을 할 때도 크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이런 요철을 지나갈 때, 도로 이음새를 지나갈 때 여진이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잔진동이 어느 정도 유지는 되는 편인데 승차감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G4 렉스턴의 승차감을 가장 해치는 요소는 저런 요철보다는 페인도로 그리고 각진 이 과속 방지턱 이런 것들이 승차감을 해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사실 그냥 일반적인 고속도로에서는 꽤 무난한 수준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정말 많이 훌륭해졌어요. 쌍용차 G4 렉스턴 2020년형을 시승해 봤습니다. G4 렉스턴 같은 경우는 일단 3천만원 중반대부터 4천만원 중반대까지 굉장히 넓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SUV고요. 네, 이 가격대는 현대차 산타페, 소렌토와 겹치는 가격대지만 G4 렉스턴은 그들보다는 조금 더 크고 공간 활용성이 좋은 SUV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레임 바디가 주는 장점도 명확한데요. 기아차 모하비와 비교했을 때 승차감이 조금 더 우수하고 고급스러움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천천히 비교를 해보시면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